일정한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뭔가 확실한 증빙은 인증만 한 것이 없이 50억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액은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인증은 없다. 그리고 대표가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이 알아야 될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다 보면 본인의 재산이나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일정한 이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정부의 정책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뭐 다 따지자면 굉장히 많아서 계산할 수 없지만 무상지원금 45조 네. 그리고 유상지원금 15조를 합쳐서 총 한 60조 정도가 매년 변동은 있지만 그 정도 규모로 굴러간다. 그러면 네. 이제 간단하게 네.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무상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네. 첫 번째 출연금으로 R&D 자금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R&D 자금이 꽤 많은데요. 한 네. 27조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 1조인데요. 네. 이건 시기마다 좀 달라지는데 사실 작년 올해가 R&D 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대표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R&D 자금은 약 한 1조 5천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지원금인데요. 고용. 그건 이제 4조 한 3, 4천억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기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무상 지원금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창업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업을 보니까 예비 창업 있고 총위 창업이 있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런 예비 창업 패키지로는 지원 내역이 최대 1억 원까지고요. 1억. 평균 5천만 원인데 사실 그보다 조금 낮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지원 대상은 당연히 예비 창업자가 될 것이고 그걸 제출을 할 때는 필요한 사업 신청서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사업 계획서가 정확하게 준비가 촘촘하게 돼야 될 거고요. 나머지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절차로는 먼저 서류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받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주제를 어떻게 내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지를 잘 녹아내느냐 네. 이게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됐죠. 네. 그 발표 질의응답까지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위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을 때 최종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 계획이 참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게 좀 있는 곳들이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담으로 저도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뭔가 특별한 경쟁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를 누가 잘했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기 창업할 때 이제 초기 패키지는 뭐가 있을까요? 초기 패키지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정도 된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대 1억에서 보통 7천에서 5천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네. 알고 있어요.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업 신청서하고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3년간의 내역과 향후의 발전 경로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부담금인데요. 최소한 한 30% 정도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네. 3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다. 네. 그게 적어도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한마디로 같고요. 나는 그래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기업 인증 등 음. 예를 들어 매출액이 큰 거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영업이익보다는 오히려 매출 성장세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네. 기업 인증을 받은 것도 얼마만큼 기업 관리를 잘하고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느냐를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랑 발표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가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좀 보는 게 네. 고용장려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고용장려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공모형과 네.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을 해주는 요건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먼저 공모형을 좀 보면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기업체가.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그 참여한 내용에 따라서 네.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게 인정되고 선발되면 네. 지급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종류로는 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나 유연금제 장려금 그리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뭐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졌을 때 신청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되면 지급을 받는 형태 결국은 얘는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요건형은 요건형은 일정한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은 아.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신청하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용 촉진 장려금 그리고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이런 형태들이니까 이건 네. 요건이 되는 경우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들어보면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들어보지 되게 못한 것도 많아요. 있고 네. 훨씬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맞아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무상지원금은 네. 그냥 주는 거고 음, 이제 보니까 아까 유상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상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출 성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이 유상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지원금은 말씀하신 대로 음,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느냐에 좀 달려있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데요. 정책 자금하면 우리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크게 뭐 삼형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용보증기금, 두 번째는 기술보증기금,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세 가지에서 보통 이제 중진공. 네 중진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신용보증기금은 뭐 약 한 70조 정도가 운영되니까 사실은 가장 큰 대출 그렇죠.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좀 유의하실 거는 대표님의 신용 문제하고요. 사실 대표님의 재산 그리고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부분도 보게 됩니다. 외형을 좀 많이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다 재무제표를 따지게 되는데 적어도 매출 한 10억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내가 바라는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매출이 10억 이상 넘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해할 경우는 생각보다 작은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출 규모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도 참여하기 쉽다. 아니 그래도 문호가 열려 있다라고 열려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술 보증 기금은요. 네. 금액이 한 20조 정도로 신보보다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그 회사가. 그리고 대표의 경력, 기술을 뒷받침할 만한 대표님의 경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기술이 좀 있으면 매출이 조금 낮은 5억 정도가 되더라도 그 이상만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금리는 뭐 은행마다 다르니 그건 한번 좀 판단해 보셔야 되지만 네. 방법들은 조금 또 오히려 다양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도 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다시 지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출의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까지 기술력 있는 회사는 도와주겠다. 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진공. 네. 여기를 기업체에서는 많이 원하시죠. 네네, 왜냐하면 맞아요. 금리가 좀 낮습니다. 맞아요. 네. 금리가 낮으니까. 대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맞아요. 그
그 시기가 되면은 컴퓨터 앞에 나와서 잘 눌러야 되는 맞아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출 과목도 좀 다양하게 시설 자금도 있고 운영 자금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직접 대출이라는 게 다른 보증기관하고 다른 점이라는 여기 직접 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 운영자금이 아니라 그냥 자본금 보조인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한테 더 후한 점수를 주고요. 고용을 증대하고 많이 하는 회사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신용이 좋아야 되니까 매출 그런 자산을 좀 많이 보는 거고 기술 보증은 말 그대로 기술이니까 기술력을 많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융자기관들이 있나요? 융자 지원 기관이? 자그만 소규모 그 기업한테도 지원이 좀 돌아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근로자는 5인 미만의 작은 뭐 식당이나 여러 작은 서비스업, 제조업 다 포함되는데요. 네. 제조건설은 10인 미만 정도는 돼야 되고 대출 금액은 되게 작습니다. 1억 이하인데 실제로 몇천만 원 안 되다 그럴 보니 것 같아요. 조금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기업은 사실 신보에 가서도 대출 못 받는 그쵸,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맞아요.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신용보증기금 아닌 지역에 사는 서울 신보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래서 재단, 기금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여기에 찾아가셔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매출액이 작은 5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작은 규모도 사실은 좀 작고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흔히 말하는 중진공. 네. 예, 이 중진공에 대해서 한번 좀 중요한 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점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중진공의 일단 지원 대상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요. 적어도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될 거고 나머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한 5명 이상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아무래도 중시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직원 수에 상관없이 여기에 그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외로 조항이 있고요. 맞아요. 종류로는 사실 7년 미만의 회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반 지원이나 대환대출 같은 걸 할 때에는 내 사업이 7년 미만인지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 그때 미만일 때 참여를 하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하게 7년 이상인 경우는 혁신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좀 더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체크사항에 고용지표, 기술지표, 그리고 경영지표 세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느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겠죠. 두 번째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활용해서 계속 연구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인증 등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가점이 좀 중요합니다. 네. 추가로 경영지표에서는 메인비즈에 대한 부분을 또 찾고 있으니 그것도 좀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증을 좀 받아두면 도움이 엄청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게 고용 그리고 수출할 만큼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실제로 등록을 했는지 부분 그리고 그런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증기금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술을 좀 가지고 계신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걸 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대표님의 이력을 중시 여깁니다. 얼마만큼 특허나 연구 활동을 잘했는지 기술에 대한 이력을 가질 만한 스펙이 있는지를 따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특허, 그리고 그걸 통한 제조업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요새는 굉장히 좀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도 이노비즈 인증이나 벤처 인증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더 혜택이 있나요?
네, 이런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런 활동들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는 거고요.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보증 한도가 확대되죠. 오. 30억에서 약 5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네.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보증 비율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고요. 네. 기보에서 보증 한도가 30억에서 이노비즈도 역시 50억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따야겠네요. 이노비즈하고 벤처 인증은. 일단 기술력이 있거나 제조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인증을 꼭 받아두시는 게 그렇죠. 두루두루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요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핵심 포인트만 좀 한번 네. 싹 짚어주시죠. 예. 신용보증기금은 업종별로 제한이 없는 음, 보증으로서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도 크고 업종 그렇습니다. 제한도 없고. 네네. 네. 대신 문호가 넓은 만큼 음. 대표님의 재산, 음. 신용 이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매출 10억 정도는 이상 됐을 때 좀 권하고 싶은 거고요. 네. 뭐 10억이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도 적어도 3억, 4억 정도는 됐을 때 그 신보에서도 네. 그렇다 할 대출 얘기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신보에서 주의할 점은 부결되는 경우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름을 대표자를 음.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표가 운영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여기도 기보처럼 마찬가지로 음. 인증에 대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오. 그래서 벤처나 연구소, ISO나 특허 등이 있으면 그만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 이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금은 다 기본적으로 인증은 받고 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빙은 인증만한 것이 없잖아요. 자격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이럴 때는 어느 기관을 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도소맵 업체예요. 네. 직원은 한 3명 정도 되고 소규모네요. 매출액은 한 10억 정도 된다. 음. 근데 인증은 없다. 음. 그리고 대표가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자가보유. 이런 경우는 오. 당연히 신보로 가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인증은 좀 없더라도 아무래도 신용을 많이 보는 매출이 높고 또 네. 대표도 자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신보가 유리하다. 네. 예. 그럼 요건 반대로 음, 매출이 작고 음, 한 3억 정도 돼요. 똑같은데. 그리고 대표님이 좀 전세가 살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 기관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같은 조건인데도 이게 매출 차이, 그다음에 그 대표의 자산 차이에 따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달라지네요. 네. 오. 그 다음은 제조업입니다. 음. 적어도 종업원이 4명 이상이고요. 네. 매출액 한 6억 원 정도 되고 음. 특허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는 신보에도 가능하고요. 오. 기보도 가능하고 중진공도 가능해서 다 되네요. 내가 유리한 데부터 먼저 오.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진공을 먼저 확 공략하는 게 그렇습니다. 낫겠네요. 이 같은 네. 경우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출만 좀 떨어져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매출은 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대표님이 연구원 출신이고 이렇게 특허 보유를 하고 있어. 이런 데는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의 이력이 기술에 집약돼 있고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허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보가 가장 유리한 대출액을 지급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진공도 역시 유리하긴 하지만 금액이 좀 작거나 하다는 부분은 감안하셔서 두 가지를 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지만 그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라든지 각종 인증을 통해서 가점 확보라든지 미리 준비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아마 대표님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러려면 요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뿐만 아니라 특허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활용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부분들이 네. 가점에는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